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림청장님, 먼저 그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는가요?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올해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업무 파악해야 될 내용이 산불과 산사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올해 뭐 사실시간 예, 요리 없는 산불과 산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업무 보고 자료 저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올해 이제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 내역인데 그 보시면 경남 산천 하동이 경북 의성 뭐 이런 지역보다 하루 먼저 이제 발생됐습니다. 경북은 3월 22일, 산천 하동 3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날짜도 경북은 28일인데 산천 하동 30일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피해 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보이시죠? 혹시 그 원인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보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 부분 뭐 아직 파악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쭉 보면은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좀 함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산림청 사고 있는 숲 가꾸기나 여러 가지 정책들과 좀 관계가 있는데요. 다른 뭐 강풍이나 바람 세기나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은 전문가들이 말에 하면은 산천 하동이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경북 지역보다 활력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장님도 그 산림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오신 걸 알고 있는데 활력수가 내화, 불에 더 견디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앞으로 세월 대책 중에 추진할 대책 중에 하나가 내화 수림대 뭐 있지 않습니까? 내화 수림대는 침입수가 아니라 활력수 위주로 조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업을 위해서 또 직경이 큰 나무를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도 필요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숲 가꾸기가 산불을 더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생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숲 가꾸기 그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숲 가꾸기가 천편일률적으로 침엽수만 남기고 그 사이에 잡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참나무 같은 활력수도 다 제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의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이제 국회에서 긴급 산사태 좌담회를 했었는데요. 한 이후에 메일이 왔습니다. 그 좌담회 참석했던 영월에 있는 임업인인데 본인이 이제 과거에 20년 동안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고 지금은 한 영월 지역에 10년 이상 정착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산사태 피해를 본 사실이 있고 또 전국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메일을 보내고 싶길래 제가 지난주에 영월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보여주신 자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거의 침엽수만 남기고 마구 자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임업인이 조성한 숲은 골고루 차방이 되도록 차방률을 맞춰 자릅니다. 한 70% 정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침엽수와 활력수가 공존하면서도 더럽이나 이런 임산물을 딱 잘 채취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국에 한 20년 동안 돌아다녀 본 결과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냥 가에 있는 나무들, 뭐 이게 치료 소나무나 가에 있는 걸 다 남기고는 가운데 그냥 참나무도 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향후에 현실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장님, 제가 또 현장에 가고 저도 들은 이야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도 제가 또 확인도 했는데 뭐냐니까 그 벌목한 나무들이 그냥 방치됩니다. 장목이든 참나무든 숲 가꾸기 하고 나서 그걸 아예 치우지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그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는 엄청난 이 땔감이 되는 거죠. 숲가꾸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 부분 숲가꾸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한번 현실과 개선점이 뭔지
점검하셔서 다음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 제가 이게 산불특위 준비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3월 22일에 처음에는 바람이 세게 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첫날은 강풍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 진화 가능성이 높았는데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길래 이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림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니까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진화 자원 부족 상황과 이상 고온, 악성 기후, 지형적 특성 등 산불 확산이 위험 환경 조성으로 진화의 어려움을 겪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요족하면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 위험 확산 예측 시스템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3월 22일 3시부터 3월 22일 9시까지는 아무런 위기 경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상 고온이나 이상 악성 기후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있다면은 예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한번 이 올 봄 산불이 발생한 첫날에 산림청이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청장님 철저하게 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네. 아까 정면은 우리 이만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 산불 관련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소방이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질의 내용에서 약간 나왔습니다. 소방관이 17분, 그리고 산림청의 산불 진화 특수진화대 1시간 48분, 산림청 공중진화대 3시간, 시군청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8분, 그리고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의 골든타임은 지금 5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개화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소형불에서 이게 대형 산불로 넘어가는 걸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 진화가 도시 산불이 도시 화재든 산림 화재든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전에 소방청의 그 업무 자료 내용을 보면 그 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산불 진화 그 메뉴 부분에 현장 도착 즉시 입산하여 진화 작업을 위해 업무 범위 명확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까 17분 내에 소방관이 가장 먼저 산불 현장에 도착을 하더라도 현장 도착 즉시 입산해서 진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예, 지금 현재 소방에서는 그 화재를 갖다가 인내 화재를 분류할 때 산불과 덜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좀 질의해 주신 것이 덜불이 이제 저희들이 산불로 해서 옮겨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림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진화를 이렇게 바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불이 조금 더 확산이 돼가지고 산으로 이제 산불이 진화를 되고 산림청에서도 산림 자원이 동원되고 이랬을 때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공중진화는 주로 그 산림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민가도에 주로 이제 물을 갖다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경북 산불이나 산림 산불을 봤을 때 소방의 역할도 좀 더 본격적으로 산림으로 진입을 해서 좀 더 높은 곳까지 진입을 해서 불을 끄는 것이 좀 더 국가의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관리법 개정이 되어야 머뭇거리지 않고 산림청 관계되는 산림청 불 끄는 분들이 오기 전이라도 소방관들이 바로 산에 진입해서 더 빨리 끌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죠.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소방대원들도 네. 이 업무가 당연히 내 업무고 내가 더 해야 된다는 좀 더 그 책임감이 아닌 것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업무가 명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원 업무로 그 소방 지원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네, 제가 이번 며칠 전에 그 지원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예, 그 산림화재법을 관련법을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실 때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한 의견을 내셔가지고 공론화돼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지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좀더 영향을 높이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예, 그 소방청은 4페이지에 보면 역량 강화 기관 조성 그래서 현 소방 교육기관 인프라 관련해서 산불에 강한 소방력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그 산림청에서도 그 업무 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국립산림재난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무한정 뭐 이렇게 가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소방청에도 뭐 센터 운영을 하고 산림에도 운영을 하고 또 다른 데도 지자체도 운영하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화재 진압에 이 가장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교육기관 인프라 정도가 이 정도가 산림청 직원들의 그 산불 진화, 산림화재 진화에 대한 교육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까지 커버 좀 하기 어려운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실제로 뭐 여러분도 말씀드리면 그 교육을 단단하게 저희들이 그 역량이 해타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 해가지고 총 그 15개 소방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6만 7천 명에 대한 그 소방대응에 대한 교육과 오염 소방대응 일부 그리고 민간자치 소방대응 일부 교육을 하는 데로 사실 자원이 역량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주의 소방학교와 천안에 있는 학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정상화시키고 능력을 좀 더 키우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좀 더 민간교육 쪽으로도 더 많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뭐 지금 현재로 소방청의 소방교육기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그 부분도 뭐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방에서 산불에 가면 소방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산림청에서 또 별도로 이 산불 관련된 교육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향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가 예산이 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청장님, 산림청장님, 자 올해 4월달에 그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직후에 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의한 자료에 따라 가지고 근거해서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 200개 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난 산불 특위에서 한 달 반 전에 올 봄에 이제 그 산불이 났던 산청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산청에 갔냐니까 산청은 올해 산불이 났지만 또 산사태도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 이유는 진짜 산불이 났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나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났는가? 라는 게 궁금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사진 좀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산림청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 장소 뒤쪽이 시천면입니다. 저 시천면 사진을 보시면은 시천면이 올 봄에 산불이 난 데예요. 근데 보시면 저 산 위에는 산사태 흔적이 없고요. 저 아래쪽에 약간 이 트여진 데 저기 잔디밭 같은 그쪽에서만 산사태가 저 나 있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산불이 났으면 산사태 위험이 200배 높다는데 그러면 산불이 난 데는 다 산사태가 나야 되는데 저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저기도 뭐 소규모는 뭐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자 근데 그 다음에 부리모고리 사진죠. 부리모고리 그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구리 모구리 산사태 지역 가봤습니다. 근데 사림청장님 구리 모구리 저 산사태 지역은 올봄의 산불 지역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 가기 전에 제가 접한 해외 논문이 있습니다. 그 해외 논문을 보면은 이 FAO, 유엔 식량기구가 FAO, 거기 자료도 있고 오른쪽이 이제 해외 논문인데요. 저 내용은 뭐냐 하니까 그 벌목하고 5년 내지 15년이 가장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벌목하고. 그 이유가 이 산불 덤으로 이제 벌목을 하게 되면은 벌목은 나무가 이제 뿌리가 천천히 썩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5년 후에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썩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는 새로 조립한 나무들은 어려운 나무들이 뿌리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목지가 15년 내지 20년 사이가 5년에서 15년 사이가 더 산사태 위험이 높다라는 해외 논문도 있었고 FAO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많이 난 구리 모구리 지역이 2009년도에 산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2009 플러스 15 하면은 2024, 2025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이후에 많은 벌목이 있었고 조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청장님, 그 좌영주 교수님 그 SNS 메시지죠. 그 경상국립대 좌영주 교수님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지자체에서 산사태 취약지구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SNS 글을 올린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글자가 좀 작아서 미안합니다만 본인이 산사태 기초조사과 그 실질조사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 토양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질 요소 평가, 지질 전문가를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그런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제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청장님 한번 파악해서 뭐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한번 지금 현재는 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뭐냐니까 많은 분들이 산사태 지역에 가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사람이 손을 댄 지역에서 대부분의 산사태가 난다는 겁니다. 같은 폭우가 내리더라도 사람을 손대지 않은 지역은 비교적 산사태가 적고 사람이 손댄 거기 임도든 태양광이든 그 뭐 개갈이든 밭이든 왜냐니까 손을 대는 이상 토양 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에 가까운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기준은 이런 토양 안정성을 산사태 취약지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같거든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연애 폭우 올 때마다 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두 발 뻗고 자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피해자, 인명피해에 대한 대다수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2023년도에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로 몇 분이 또 매몰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산림청은 인도가 저 벌목이 산사태 원인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냈고 해양부 국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해양부는 벌목이 산사태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보고서를 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산사태 원인 조사를 산림청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그 기관에서 주도한 데가 과거에 어떤 산사태 유발한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과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솔직하게 다 거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실에서 제3의 기관에서 해야 객관적이고 명확한 산사태 원인이 우리가 확인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2011년도에 우미산 산사태도 이 산사태 계속 하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산사태가 난 그 다음날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수건 교수님이라고 산사태만 나면 언론에 인터뷰하시는 산사태 전문가 국제 산사태 협회 회원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점들을 엄청 답답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양 안정성이 훼손된 때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자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송 교수님께서 국민선 산사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아파트 앞에 2m 높이 콘크리트 벽이 있었는데 산사태가 그걸 써고 옆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피해가 없었대요. 그 콘크리트 벽 안쪽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산사태 이런 상황에서 사방댐 이런 어쩌면은 더 사방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방댐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사방댐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벽 이런 부분을 이 상간 지역이나 이런 데 집과 주택과 그 사람의 손의 흔적이 있는 상간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안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다음날 산사태 지역에 제가 이제 수입 복구 자원공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내부마을 이장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자기 바로 위에도 산사태가 났는데 산사태하고 집 사이에 나무 세 그루가 딱 있었는데 그 나무 세 그루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산사태가 내려오면서 나무 그 세 그루를 치고 옆으로 빠진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완전히 45도 이상 이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나무한테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그게 이수근 교수님 이 주장과 일치되는 거죠. 한번 이 부분도 청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번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네. 그 산불 피해 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 200배 조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산청을 산불 뛰기가 방문한 이유도 올 봄에 산불이 났던 산청 그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2009년도에 산불이 났던 그 이후에 벌목이 이루어졌던 그쪽에서 대규모로 산사태가 났고 대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산불 피해 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 200배 높아 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산림청 측에서 이렇게 제공을 한 것인지. 그래서 보니까 참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남은 어느 지분이나 지역인지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산불 준비하면서 계속 좀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도 아닌 것 같은데 하긴 참 그걸 제출 안 해주셔서 답답한 나머지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2005년도 4월 27일, 4월 29일자 기사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전국 남원시 산동면에서 처음 발생한 산불은 산동면과 이웃 고절면 일대이냐 150헥타르 걸쳐 이틀 동안 이어졌다. 그래서 4월 29일에 이제 아마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자료 받기 이렇게 어렵다는 게 참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항공사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받아봤는데요. 이 보시면 2011년도 이 부분이 이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알 수 있습니다. 2010년이고요. 산사태가 이렇게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입니다. 이 조사는 2005년도에 산불이 발생을 했고 산림청 산림과학연구원은 2010년도에 5년이 지난 후에 2005년도 산불이 났던 곳에서 2010년도에 5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게 200개 넘더라. 라는 그런 연구 결과길래 2008년도에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죠. 여기 보면 이제 산불이라는 흔적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불 나기 전 위성 사진을 제가 이렇게 입수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벌목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이고 이것도 2003년이고요. 1996년도도 이렇게 벌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불 난 데서 산사태 위험이 200배 높다 그러면은 산불 나고 그 외에 아무런 어떤 변수 없이 산불이 안 난 데와 비교해야 이게 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학 아닙니까? 상식이고. 그런데 산불 나기 전에 대규모 벌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벌목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예 제거해버리고 산불 난데 산사태 200배 높다 그러고 국회나 국민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국회는 예산을 더 빨리 그 산사 때 예방위해서 돈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심하게 말하면 약간 공포 마케팅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 놀랍게도 이게 대한 그 근거가 이번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국립사진과학원에 낸 책자 78페이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그건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연구 보고서가 없대요.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낸 결론이지 연구 보고서가 없다는 말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료 같은 게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연구가 진행되고 공개되고 이렇게 돼야 그게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산청이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아까 이제 제가 인도의 산불 진화 효과성 조사 영역 보고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해서 이 인도가 산불 진화에 그러면 인도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산청 측은 또 반대쪽은 아니다 바람이 더 세진다 건조해진다 뭐 이런 또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 특위에서도 별도 공정히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조사 연구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고서는 약간은 좀 의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용역 수행기관이 한국 산불 방지 기술 협회예요. 산청 산하기관이죠. 산청 산하기관이 이걸 하게 되면은 산청 바깥의 주장이 그게 완전히 어떻게 좀 반영돼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수행기관 자체가 한계가 있다. 제3의 기관에 맞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와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믿고 따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향후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에 있으면 산불 그런데 도움은 되죠. 특히나 초기 뭐 주불은 아니더라도 초기나 산불 정리하는데 가서 더 쉽게 뭐 차량이 진입하고 그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1kg는 3억 듭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도 넣는데 배터리 들어가고 하면서 토양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나무하고 토양하고 지금 탄소 어느 쪽이 더 많이 함유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나무가 17%, 토양이 72% 아닙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인도에 개설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속 가능한 살림 경제 미래를 위해서 안전한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길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불 건데 더 도움이 돼. 이렇게 하면 너무 단편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제가 말씀을 예, 제가 좀 더 말씀을. 예. 그리고 그 산림청에도 드론으로 진화하는 그런 이 부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드론으로. 부서는고요. 예. 드론으로 앞으로 진화를 해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에는 뭐 이렇게 진화 실적이 있던데 2, 3년 내에는 실적이 없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실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공중에 진압을 하는데 수단이 밀폐되어 있는 곳은 우리 밑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압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데서 나오는 것이 효력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일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국회산 토론회에서 드론 진화 관련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익이 받고 최근에 그 관련자들도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적어도 이제 우리가 산불 진화를 위해서 헬기 더 구입하고 하는 게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기 한 대가 뭐 500억, 뭐 싼 게 뭐 30억, 많으면 190억. 근데 드론은 5천만. 또 헬기는 1년 내내 가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주기장이 경작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조종사 예봉도 필요하고. 근데 헬기는 그러기 비해서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드론 진화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뭐 다른 나라 이야기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드론 기술이 발달한 중국 소방 당국의 산불 진화 영상을 보고는 제가 신선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론을 봐가지고 소화제를 이렇게 해서 불 끄는 그런 영상이고, 제가 국내 기술자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한 대가 아니라 군집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도 뭐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 용도도 사실 죽을 진화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라면 소방관들 이야기 들으면 다 죽는데요. 초기 진화 또는 잔불 정리하기 위해서 야간에 바람이 적을 때 인도가 이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인도 보고서도 보니까 다 야간에서 뭐 이렇게 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 알려지더라. 주간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초기나 잔불 정리한 데 있어가지고 인도가 여기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드론 같은 경우도 저는 죽을 거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초기 그리고 잔불 정리한 데 있어서는 드론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산불 진화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전통적인 뭐 어떻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뒤로 올라가서 하는 뭐 이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뭔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외국의 중국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으면.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려고 저희 준비 중이에요. 예, 그런 이 산불 진화의 그 테크니컬한 이런 패러다임 변화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재난통제관님 아까 전에 와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빠서는 약간 좀 의의가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용역 수행기관이 한국 산불 방지 기술 협회예요. 산정 산하기관이죠. 산하기관이 이걸 하게 되면은 산청 바깥의 주장이 그게 완전히 어떻게 좀 반영돼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수행기관 자체가 한계가 있다. 제3의 기관에 맞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와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믿고 따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향후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 있으면 산불 그런데 도움은 되죠. 특히나 초기 뭐 주불은 아니더라도 초기나 산불 정리하는데 가서 더 쉽게 뭐 차량이 진입하고 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1kg는 3억 듭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도는 이제 폭풍이 들어가고 하면서 토양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나무하고 토양하고 지금 탄소 어느 쪽이 더 많이 함유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나무가 17%, 토양이 72% 아닙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고 과연 이렇게 인도 개설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제 미래를 위해서 안전한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길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불 건데 더 도움이 돼. 이렇게 하면 너무 단편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제가 말씀을 예, 제가 좀 더 말씀을 그리고 그 산림청에도 드론으로 진화하는 그런 이 부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드론으로. 부서는 뭐야? 예. 드론으로 그 앞으로 진화를 해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에는 뭐 이렇게 진화 실적이 있던데 2, 3년 대에는 실적이 없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실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공중에 진압을 하는데 수관이 밀폐되어 있는 곳은 물이 밑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압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데서 나오는 것이 효력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이 지금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국회의사 토론회에서 드론 진화 관련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직이 받고 최근에 그 관련자들과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적어도 이제 우리가 산불 진화를 위해서 헬기 더 구입하고 하는 게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기 한 대가 뭐 500억, 뭐 싼 게 뭐 30억, 많으면 150억. 근데 드론은 5천만 원. 또 헬기는 1년 내내 가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주기장이 경작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조종사 예공도 필요하고. 근데 헬기는 그러기 비해서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드론 진화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뭐 다른 나라 이야기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드론 기술이 발달한 중국 소방 당국의 산불 진화 영상을 보고는 제가 심상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론을 와가지고 소화제를 해서 불 끄는 그런 영상이고, 제가 국내 기술자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한때가 아니라 군집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도 뭐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 용도도 사실 죽을 진화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하면 소방관들 이야기 듣는 건 다 죽는데요. 초기 진화 또는 잔불 정리하기 위해서 야간에 바람이 적을 때 인도가 이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도 보고서도 보니까 다 야간에서 뭐 이렇게 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 알더라고요. 주간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초기나 잔불 정리한 데 있어가지고 인도가 여기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드론 같은 경우도 저는 죽을 거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초기 그리고 잔불 정리한 데 있어서는 우리 드론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는가. 네. 이 부분도 한번 산불 진화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전통적인 뭐 어깨 짊어지고 올라가서 뒤로 올라가서 하는 뭐 이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뭔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외국의 중국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부분을 자꾸 반영하려고 저희 준비 중입니다. 예, 그런 이 산불 진화의 테크닉이나 이런 패러다임 변화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